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번에 본 작품은 기리고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추천받아서 우연히 보게 된 작품이에요. 장르가 공포물이어서 사실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좀 유치하게 히어로가 악당을 잡는 그런 액션물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공포 장르의 작품을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일단 배경이 학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전형적인 공포 학교 학원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소재도 신선했고 정말 전개도 정말 재밌고 예상 밖의 어떤 설정들도 많이 있었어 가지고 누구든지 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그 악령이나 귀신이나 여러 악적인 존재가 주인공 일행들을 괴롭히는 게 전형적인 공포물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이 기리고에서는 기리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작품을 오늘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부터 해서 3일에 걸쳐서 아마 8화 분량의 드라마를 다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하는 말들이 본래 작품에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의 이름이 형욱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형욱이가 기리고란 어플을 어떤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소개받고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소원을 빕니다. 그 기르거나 어플에다가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데 그걸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다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어플인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자기의 사주,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는 이름을 적고 그 어플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원이 이뤄지고 나면은 24시간의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그 카운트다운이 전부 끝나면은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타 설정들과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차차 설명되는 부분이라서 미리미리 알면 재미가 없고요. 드라마를 진짜 보시면서 그 드라마의 흐름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는 너무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형웅이는 수학 만점을 받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서 반에서 수학 만점을 진짜로 받아버리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형욱의 베스트 프렌드인 4명이 그 정자 같은 어떤 의자, 둥그런 의자에 모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사기친 거 아니야. 수학 너가 만점 받을 애가 아닌데 어떻게 만점을 받았냐. 솔직하게 말해라 해서 그 형우야 그 자리에서 기록을 어플을 그 친구들한테 다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이 어플로 소원을 빌어서 수학 만점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해주고 링크를 그 친구들에 다 보내줘요. 그리고 형욱이가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을 딱 보는데 집에서 봤는지 도서관에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휴대폰 액정에 24시간으로 이제 시간이 점점 떨어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욱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아 쿨타임인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은 쿨타임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직접 보시면은 이제 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추측이 쉬울 것 같은데 그건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쿨타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다 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의 카운트다운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형욱이가 내일 이제 또 등교를 하고 나는데 그 등교하기 전날에 형욱 이상한 전화를 받아요. 그 베스트 프렌드이자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이 세아였는데 세아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자기 뒷담화를 막 까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아 목소리랑 그리고 세아랑 여러 기타 등등의 다른 베스트 프렌드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형욱에게 진짜 별로지 않냐? 걔 완전 꽝이 하면서 엄청 나쁜 말로 막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걔네들이 아니라 걔네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악령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형욱이 처음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상을 입어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고서 그 친구들을 멀리하고 그 친구들한테 적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가 자기 생파에 내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얘가 좀 삐졌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오해가 좀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그 세아가 그 형욱이 집에 막 쳐들어가려고 찾아가서 선물을 막 줍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요. 생파 못 가서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까지 삐질 일이냐? 그 모습을 본 형욱이가 아 내가 들었던 거는 진짜 세아의 목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세아한테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형욱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뭔가 봐요. 뭔가 어떤 허공을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아를 보는가 싶었는데 나중 가서 알고 보면은 알게 되는데 세아 뒤에 있던 어떤 다른 어떤 악령의 모습을 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2분 30초였나? 그때쯤부터 형욱이가 갑자기 빙의가 되기 시작해요. 몸을 막 바르륵 떨다가 카토카를 막 이렇게 드르륵 하고 들더니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아랑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이제 야 형욱아 왜 그러냐 그만해라 하면서 막으려 하는데 막을 수가 없죠. 너무 칼을 이렇게 위험하게 휘두르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실의 뒷문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세아를 어깨빵으로 같이 치면서 교실문이 박살나면서 둘이 같이 나뒹굴어요. 복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형욱이가 무슨 염동력에 이끌린 것처럼 훅 하고 일어나더니 커터칼로 바들바들 떨면서 지 목에다 이렇게 팍 꽂는 거예요. 꽂기 전에 세아한테 막 죽기 싫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빌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처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목에 피를 막 분처럼 푸쉬 뽑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세아가 굉장히 상처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그 눈앞에서 자기 목에 칼을 박으면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울어요. 베스트 프렌드 성룡이가 죽은 걸 너무 슬퍼하면서 많이 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죽었을까 하면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되죠. 이거 기리고 때문이구나. 이 형욱이란 얘가 이 우리 베스트 프렌드 형욱이가 기리고한테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 소원을 빌린 대가로 죽어버렸구나. 이거 딱 눈치를 챕니다. 그 눈치를 챈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꼭 직접 보셔야 돼요. 일단 그 형욱이가 죽기 전에 세아랑 세아 남자친구이자 소꿉친구인 도욱이었나?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요. 걔랑 이제 세아 집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막 치킨 먹고 놀다가 장난으로 그 형무이가 링크를 보내준 어플을 깔고서 거기다 소원을 빈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인 세아랑 데이트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아의 걔가 이제 육상 국가대표로 선발된 그런 애거든요. 훈련 취소하게 해달라. 훈련 취소해줘라. 이게 내 소원이다 하면서 소원을 딱 이제 빌거든요. 그리고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형욱이가 죽고 그리고 형욱이 폰에 카운트다운이 있는 걸 세아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래서 대충 눈치를 채는 거죠. 이 카운트다운 화면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고 그리고 이게 내 남자친구인 도욱이 폰 화면에도 소원을 빌고 나서 바로 떴으니까 이 도욱이 휴대폰에 있는 카운트다운도 0초가 되면은 내 남자친구 도욱이도 이 형욱이가 자살한 것처럼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딱 눈치를 채고서 애들이랑 막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구하냐. 근데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이제 베스트 프렌드 나리가 니들 미쳤냐 하면서 그령을 믿어 하면서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작품 내에서 그 분위기를 쫙 풍기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 나래라는 친구가 애들이 그깟 하찮은 어플 따위를 이 베스트 프렌드인 형욱의 죽음이랑 연관 짓는 게 유치하고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건가처럼 보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이 나리라는 친구도 혹시 소원을 빌어서 자기도 죽을까 불안해가지고 저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저도 작품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이 맞아요. 나리도 사실 소원을 빈 거예요. 근데 이게 작품 초반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후반 지나가면서 나오는데 그게 약간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왜냐면은 나리가 소원을 비는데 뭔 소원을 비었냐? 형욱이가 죽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거예요. 왜냐면 형욱이가 오타쿠여서 오타쿠 말투를 막 쓰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술을 나이트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민증 속여가지고 어떻게 나이트에서 술을 먹다가 옆에 있던 오빠가 좀 짜증 나겠나 봐요. 그래서 그 오빠 이름이 동재였는데 형욱이 죽고 동재 오빠도 죽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고 그리고 이제 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느끼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학교에 가 보니까 형우는 자살하고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 동재 오빠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리고 앱이 진짜구나 하고 싶어서 겁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들이 이제 기리고 앱을 어떻게 해결해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천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필이면 그 친구 되게 비중이 큰데 아무튼 똑똑한 친구라고 부를게요. 걔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달아. 그 똑똑이가. 그래서 그 똑똑이가 이 프로그램 기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영구 삭제를 딱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귀인이 좀 화가 났나 봐. 자신의 어떤 매개차인 그 어플을 이제 삭제하려 하니까 나타나는 거야. 카운트다운이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동욱이한테 나타나가지고 동욱이한테 빙의해가지고 손가락을 막 이렇게 서서히 막 꺾으면서 눈에다 이렇게 동욱이 자기 눈에다 이렇게 다 대가지고 확 하고 눈을 베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막 소름 끼치거든요. 그러면서 동욱이가 막 낄낄낄하면서 막 웃어요. 빙의돼가지고 얼굴이랑 막 눈에서 피 쫙쫙쫙 흐르면서 낄낄낄하면서 웃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똑똑이 목을 자꾸 이렇게 들어서 이제 목 졸라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세아가 노트북으로 헤드샷을 딱 날리면서 기절시켜서 막아요. 그래서 동욱이가 병원에 가고 난리법석 나고 애들 다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세아가 이게 너무 난감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도 이제 기르기를 켜버립니다. 그게 이제 나쁜 거란 걸 알면서도 위험한 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 남자친구 도우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딱 찍어요. 도우기가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걸 찍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어플을 없애달라거나 어플의 효력을 다 없애달라거나 좀 더 큰 소원을 빌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드라마 전개가 안 됐겠죠? 아무튼 그래서 도우기가 거의 뭐 하루 만에 몸이 원상복구가 돼버려. 걔가 막 눈물 막 피가 막 눈에서 입에서 막 쫙 나오고 눈도 막 시뻘게 충혈되고 눈도 손으로 베가지고 찢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처들이 싹 나은 거야 진짜. 세아가 빈 소원대로. 그리고 세아랑 똑똑이는 그 똑똑이 누나가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똑똑이 누나 집에 딱 간 거야. 똑똑이 누나가 무당이니까 이렇게 딱 그 상황을 진짜 보지 않았음에도 어떤 정보통이 알려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는 신이 알려줬는지 어떻게 뭐 악령이 뭐 애들 괴롭히고 있는 걸 딱 알고서 먼저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살고 싶으면 빨리 와라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랑 세아가 차 타고 택시 타고 누나 집에 싹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퇴마의식 같은 걸 치릅니다. 세아가 이렇게 딱 눕고 뭐 명주제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떤 영역전개 같은 걸 펼쳐가지고 무슨 어떤 공간 안에서 그 괴물이랑 씨름하는데 그 문을 3번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한 번 딱 열면은 다음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문을 찾아가서 문을 딱 열면 다음 공간에 들어가고 거기서 문을 딱 열어야 돼요. 근데 세아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해서 첫 번째는 이제 귀신들이 이 얘들 테마하는 걸 의식을 방해해야 되니까 트라우마를 막 일으키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형욱이가 죽는 모습을 막 재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세아가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보여준 트라우마를 뿌리치고 결국 문을 찾아서 열고 딱 두 번째 스테이션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이제 끔찍하게 죽었거든요.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막 그 엄마 좀 살려줘 하면서 엄마 목소리로 엄청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뒤돌면은 그 퇴마식이 끝나거든요. 너가 뒤돌아야 엄마가 산다. 제발 뒤돌아줘 하면서 엄마 목소리로 막 꼬드기는 거예요. 뒤돌기 쉽잖아. 근데 그것도 결국엔 세아가 이겨내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테이션에 갔어. 근데 세 번째 스테이션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퇴마의식이 다 끝난 것처럼 귀신이 상황을 막 연출하고 속여.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꾸며내요. 근데 사실 뻔하잖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1, 번 스테이션만 깼으니까 당연히 3스테이션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세아는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체력이 많이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그 귀신의 그 연출에 깜빡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귀신이 꼬드긴 대로 뒤를 딱 돌아버려요. 뒤돌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테마 의식이 좀 반만 성공하고 반만 실패해가지고 그 저주가 완전히 해결이 못 돼버린 거야. 일이 커졌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그냥 못 고친다. 이거 매용 찾아야 된다. 매용이 뭐냐면 그 저주가 처음 딱 시작한 그 저주가 스타트한 그 저주의 매개체가 되는 어떤 그 핵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부셔야지만 그러니까 부시는 것도 그냥 부시면 안 돼. 은화살 같은 걸로 부시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퇴마 도구 같은 걸로 부셔야지만 그게 딱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똑똑이랑 그 똑똑이 누나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방울이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걔랑 힘을 합쳐가지고 막 으쌰으쌰 찾아. 어떻게든 찾아. 사진을 딱 디지털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 사진에는 위치 정보를 구글에 쳐가지고 구글에서 구글맵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어쨌든 그 사진을 찍혀진 장소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매움을 어떻게든 찾아내요.
그래서 가져와서 테마식 또 치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매용이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매용 어딨지 하면서 이제 미디어실로 들어가. 그래서 미디어실에서 진짜 매용을 딱 찾아. 그래서 그 결국에는 세아가 마지막에 은하수 박아가지고 저주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두 해피엔딩이 되나 싶었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형욱이 친구 오우거 최머시기 있었는데 아무튼 그 디스코드 닉네임이 오우거였는데 그 오우거라는 친구도 중간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 내용을 설명하면서 생략해버렸어요. 오늘 다 봤는데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서 생략을 해버렸네. 아무튼 드라마 진짜 보세요. 거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 안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내용을 부쉈지만 그 기리고라는 게 어플이잖아요. 어플은 뭐죠? 디지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질은 폰이라는 물질은 부셔도 그 어플 데이터는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기든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저주 안에 날이라는 친구가 갇혔거든요. 왜냐면 얘가 좀 패급이야. 그 뭐랄까 그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서 거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자기는 억울하대. 애초에 형욱이가 어플 이제 유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형욱이 때문에 일이 커진 거니까 난 잘못 없고 나도 피해자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막 세아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세아가 이제 마운트 걸고 이렇게 개패거든요. MMA 선수 마냥 이게 두드려 패요. 뚜시 하면서 패가지고 그리고서 매형을 없애버리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나리는 그 저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우거라는 다른 친구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학교에 어떤 남아있던 다른 폰을 줍게 해서 그 폰에 있는 기리고 어플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2가 나올 것 같은 어떤 암시를 주면서 드라마가 완전히 끝나요. 이게 드라마 쿠키 영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8화까지 다 보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까지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빼먹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기르고라는 어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 전설적인 시작도 드라마 내에서 다 설명해줘요. 떡밥회수로 완벽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도혜령이랑 권시원이라는 어떤 무당집 딸내미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 저주를 걸어버려.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제가 생략을 많이 해서 지금 얘기하면 좀 이상해.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억지스럽지 않고 되게 납득이 돼요. 왜냐면 걔들이 이제 청소년이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애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애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 애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 애들의 심리가 뭔지 알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드라마가 정말 설명을 잘했고 정말 시청자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있게끔 영상을 정말 개연성 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점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고 제 별점은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후한가? 4점 정도로 할까요? 네 4점 드리겠습니다.